요즘 민주당 당내 경선이 화제입니다. 그동안 대세론을 이루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세든 도전이든 그 근거는 여론조사고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전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전화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방법론을 기존 전화 여론조사에 덧붙여서 더욱더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오신 장수진 JPD 대표를 모시고 이 방법론에 관해서 연구를 한 그 결과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또한 김영준 교수께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의미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네. 민주당 경선 지금 대세론 대 그 도전인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는 않은 도전을 지금 안희정 지사가 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심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고 중도 보수층에서 안희정 지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완전 100%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역선택이 과연 나올지 아니면은 이 흐름이 특히 이제 안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도가 더 상승세를 타면 혹시 결선 투표제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관심은 민주당의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얘기했었던 정치 민심 지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이 방법론 이게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 장수진 대표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 여론조사 방법이 그러니까 응답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론조사 방법에서 5%에서 많게는 한 15% 내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에서 10%의 민심을 가지고 평가하기라는 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살짝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 동떨어진 결과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반복되었던 것들은 바로 그런 원인의 분석에서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빅데이터 민심 지표입니다. 좀 추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론조사가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같은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여론조사들마다 이렇게 수치가 다르지?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개발한 그 민심 지표는 단 하나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조사됐었던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화 민심 지표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는 전화 여론조사 말고도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특히 이제 포탈 민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탈 민심에 있어서 나타나는 흐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결합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다른 기본에 있는 여론조사와 다른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게 전화의 민심과 포탈의 민심을 결합을 시켜서 민심에 대한 부분들을 지표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화 민심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전화 민심이 높아졌다와 낮아졌다. 포탈 민심에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그 포탈 민심에서의 그 구글까지 포함해서 구글 포함해서요. 높아졌다 낮았다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예, 전화 민심이 높고 포탈 민심이 높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 지금 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 다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고 어떤 경우는 전화 민심 지표는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서 민심 지표가 낮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거꾸로인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를 토대로 해서 후보별로 어떻게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별 흐름을 좀 그럼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문재인 그 후보에 대한 그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전화민심 지표는 약 6%가 내려갔고요. 그래서 3.1이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포털 민심은 29%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난 거죠. 결국은 그래서 4.5의 굉장히 높은 수치의 지표가 나와서 그 두 개의 평균이 결국은 문재인 지표가 3.7포인트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문재인 전 대표 정치민심 지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 조사가 5주, 6주에 걸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마지막 주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주와 비교를 하면서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2월 첫째 주에는 포탈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포탈이 굉장히 높아지는 증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의 흐름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문재인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네. 다시 얘기해서 다른 정당들은 아무리 자기네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조금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분이 황교안 이제 총리인데요. 네. 황교안 총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화민심에서는 18% 정도가 높아졌는 거에 반하면 포털 민심에서는 약 한 20% 이내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요. 그것은 아마도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에 따라서 오르고 내렸던 것들이 설민심 이후에 그것이 반영되면서 다시 조금 그 축소됐다는 느낌이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그래프상의 이 XY 좌표값으로 보면 이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의 민심의 흐름은 그렇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표상으로 본다면. 근데 그 두 가지도 함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50번 정도를 물어봤어요.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것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의 탈핵 소추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들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내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이번 지표에서 나타난 큰 특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좀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전화민심 지표나 포털 민심 지표가 다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정도면 10% 이내이기 때문에 큰 그 변화는 아닙니다. 또한 그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처럼 실제로 어떤 지금 앞에서 보였던 황교안 그 대행이나 그 문재인 그 후보처럼 민심의 방향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소 좀 아래쪽에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로 상으로만 본다면 지금 사실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게 지금 2월 2주 때의 상황인데요. 2월 1주까지는 실은 안철수 의원의 저런 정치민심 지표가 약하게나마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벼랑간 저렇게 그 전화민심 지수라든지 다음 포털 페이지 민심 한번 지수가 보시죠. 그 흐름이 나오니까 모두 다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다. 그래서 손학규 의장이 참석도 하고 자기네들도 이제 경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관심은 누가 결국 민주당의 경선에서 승자가 될 것이냐를 관심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그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결국 이제 안희정 그 충남지사의 도전 때문에 관심이 되는데 안희정 그 지사 한번 보시죠. 예, 안희정 지사는 그 현재 그 정치 민심 지표 종합 점수로 보면 한 2.2포인트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한 많이 1포인트 많이 떨어져 거죠, 있죠. 그렇지만 그 전화 민심이 전주 대비해서 한 51% 정도 올랐고요. 포털 민심이 약 한 20% 좀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민심 지표가 우측 상향으로 지금 방향을 지금 급격히 각도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낮은 포인트이긴 하지만 변화되는 그 속도나 그 각도가 굉장히 그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속도로 우측 상단 올라간다는 거가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3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안희정 지사가 1점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을 한다면 3점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높고 4 이상이 되면 아주 높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2 내지 3 정도 되면은 이게 보통 수준을 유지하다가 치고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처음으로 안희정 지사의 민심 지표가 2%로 올라갔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함의를 갖고 있어요. 전화 민심 지수가 무려 51%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포털 민심 지수도 17%.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끌어올리는 힘은 전화 민심 지수인데 중요한 것은 안 지사의 전화 여론조사가 20%를 넘는 순간 저 2.2가 빠르게 2.5나 2.7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월 1일 날 반기문 전 총장께서 사퇴하고 그 시점부터 오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반기문 사태의 최대 수혜자. 최대 수혜자가 이제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보수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가고 충청표가 안희정 그 우리 지사한테 갔는데 그 충청표 말고요. 원래 이제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었던 축이 큰 세 가지였었는데요. 보수도 있지만 중도 성향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표가 있었는데요. 이 중도 성향인 분들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안희정 지사한테 표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중도 성향인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안희정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추론해 봅니다. 여담이지만 바른정당 지지자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후보가 안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승민이 아니고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요즘 참이 안타까운 게 유승민 이 의원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전화 민심에서 약 13%가 전주 대비 빠졌고요. 포털 민심에서는 무려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30%라고 하는 게 전체 정치 민심 지표에서 보면 이미 종합 그 포인트가 1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등락은 되게 크지만 전체 포지셔닝하는 그 숫자는 워낙 아래쪽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표라는 것은 무슨 함의가 있냐면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안철수, 유승민 이 두 후보는 실은 2월 첫째 주까지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벼랑간 2월 이째 주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안철수랑. 그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관심도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요인 부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정말 정통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저 사람이 보수를 지금 대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에서의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극복을 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은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 민주당의 또 하나의 도전자가 있는데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 아니겠어요? 이재명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화 민심 지표는 약 한 13% 정도가 떨어졌고요. 대신 이제 포털 민심에서는 약 한 15%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나마 지금 낮은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지만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답보 상태인데 그래도 전혀 희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지표만은 근데 하나 보면. 흥미로운 거는요. 저 전화 지수는 떨어지지만 포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우리 시장은 촛불이 활활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맞습니다. 포탈 민심은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위기설이 촛불 있으면서 후보시고. 후보로 그러니까 이게 80만 명이 다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이거 혹시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그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포탈이 놀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민심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촛불 집회 이외에 다른 무슨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밀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우리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자신의 경쟁 상대자라고 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대연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안희정을 띄워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지사가 자기가 주도한 어젠다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효과는 안희정 지사가 가는 그러한 묘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이제 전주에 있었던 그 종합 지표를 가지고요. 이제 그래프를 XY 좌표값으로 찍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 선에 크로스가 되어 있는 그 상향, 우측 상향 쪽에 있는 거는 보통 수합 분석을 할 때 이제 마케팅에서 쓸 때 가장 좋은 쪽입니다. 그 좋은 쪽의 포지셔닝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그 포지션이 좋은 지금 가장 좋은 쪽이고 그게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쪽이 현재 굉장히 답보 상태이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상승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하는 그 후보들이 지금 포지셔닝 돼 있는 겁니다. 저 포지션이 주는 함의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안철수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한 방에 이거를 뭐 올라가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나름대로 자신의 칼라와 더불어서 왜 안철수를 찍어야 되고 왜 유승민을 찍어야 되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상태에서 계속 답보적 상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은 저런 식으로 이제 경선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만약에 지금 우리 빠져 있지만 손학규 의장이 안철수를 이기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관심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각축전을 벌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저렇게 우리가 전화 민심 지표와 포탈 민심 지표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빨간 선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든 위에 있든 오른쪽 기준으로 먼저 포털 민심에서 여론의 방향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 그 방향을 이쪽으로 끌어야 상승하면서 민심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황교안, 문재인, 안희정 이 세 분이 지금 이제 각축전인데요. 그 흐름 좀 세 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해봐 주시죠. 네, 왼쪽은 방금 전에 보였던 그 포지셔닝 돼 있는 그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이 세 분만 따로 집중적으로 5주간의 그 트래킹이죠. 추적돼 있는 지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주가 보면 그 전체 그 반원은 그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확실히 문재인 그 후보가 지금 그 전화 민심에서는 크게 위로 상향하지 않았지만 포털 민심에서 민심의 흐름을 지금 끌고 있다고 하는 건 명확히 보여지고요. 두 번째 그 황교안 대행은 포털 민심에서는 민심을 가져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화 여론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만 약간 늘어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희정 지사는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게요. 요게 2월 둘째 주인데요.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월 셋째 주에 네. 안보 이슈 문제가 문재인 맞습니다. 전 대표의 어떻게 표심으로 갈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좋게 얘기하면은 안정적이지만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해서 피곤 이유가 없다는 걸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줘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황교안 그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면은 빠르게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네. 있거든요. 이것은 보수가 보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존재함으로써 다른 모든 보수들이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거에 두에 비해서 안희정 지사는 실익을 추구하면서 빠르게 맞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특히 안보 이슈가 이제는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안희정 지사와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는 다음 주 저 지표를 보면은 더 흥미로운 결과를 그러니까 볼 수 있을 우리가 거라고 이제 봅니다. 또 장 대표가 3주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사실 또 우리가 뭐 보면 될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결국은 네네. 특징적인 것은 문재인 대세론 네네. 이게 지금도 지속은 지속은 되고 되죠. 있지만 네. 그렇죠. 안희정 지사의 도전이 매우 거세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네. 그 민주당 당내 경선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네. 당내 경선하면 문재인이 결국은 뭐 이길 거다 이렇게 보는 것 네네. 같고 그러나 일부는 국민 경선을 하기 때문에 중도 보수층이 네네. 민주당 경선에 대거 들어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떨어뜨리기 작전을 할 거다. 말하자면 네네. 역선택. 네네. 뭐 박사모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또 얘기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채택한 방법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참여만 할 수 있으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된 게 역선택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박사모를 포함해서 보수들이 참여한다가 높아지면요. 지금 민주당의 경선인단의 규모를 약 200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특히 150만 명 정도가 많아지면 이거는 중도 보수층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13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박사모를 포함해서 보수가 많아질 거라 생각하면 역으로 진보가 결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쇄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역선택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20번 전화를 했다. 내가 나도 하려고. 네. 근데 21번째 전화가 되더라. 아, 그런데 그만큼 많이 이제 참여한다는 네, 얘기겠죠. 그러면 중도 보수층이 50번 전화를 하고 네네. 그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한 20번 하다 포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게 선거인단의 규모가 매일매일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30만 명이 굉장히 빠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탄핵이 되고 나서 일주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으기 때문에 대충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규모가. 이러다 보면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역선택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막판이라든 간에 집중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선은 결국은 조직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을 할 때는 지지층을 다지고 본선으로 갔을 때는 중도층을 다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이 나름대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직이 굉장히 강하고 안희정 우리 지사는 이제 빠르게 가고 있지만 조직면에 조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열세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00년도에 이인재 노무현 후보가 격돌했을 때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었던 결정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적통 싸움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같은 친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적통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는 쉽지 않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표나 더 나아가서 현재의 지지도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것도 하더라도 똑같은 식으로 결국은 결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었던 안보 이슈가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변화가 올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아마 안희정 지사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지만 문 전 대표의 나름대로 우위 체제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당 경선에 그 데이터를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지금 이제 12주차 지금 이걸 분석을 해보면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세력화, 그다음에 그 민심의 그 흐름은 굉장히 탄탄하긴 합니다. 근데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더 전진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다소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계가 좀 와 있는 상태고 그 틈새를 안희정 후보가 저렇게 빠르게 저렇게 치고 나올 거라고는 사실 제 12주 동안 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 흐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일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해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네. 만약에 시간이 훨씬 더 길었으면은 아마도 안희정 지사의 돌풍이 안풍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탄핵이 만약에 결정이요. 뭐 인용이 돼서 3월에 나오게 되면 경선이 3월 말 4월에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안 지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기각이 되면 아마 이 탄핵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결집을 해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문재인을 지지할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안 지사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기존의 세력 대 반대 세력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건상으로는 안 지사가 열심히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민주당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네네. 민주당의 경선 네. 그 자체는 좋은데 네. 탄핵 분위기에는 안 지사가 오히려 중도층을 그렇습니다. 대변하기 그래서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걸 시간이 희석시키는. 희석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있죠. 그런 면이 또 있겠군요. 네네. 우리가 전통적인 전화 민심 조사 이것의 한계를 생각하고 거기에 빅데이터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신뢰성을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새로운 민심 지표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걸 개발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장수진 대표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매주 이거를 할 거기 때문에 3주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가 새로 돌발 상황으로 됐는데 이 3주차 어떻게 나올지 다음 기회에 또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대단히 재밌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